술 먹고? 아, 안타깝다. 많이 아프대? 선생님 안녕하세요를 쓰는 게 나을까?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쓰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1030의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은 공유결합이랑 금속결합 설명할 건데요. 공유결합에서 뭐 별거 없고 금속결합도 별거 없어서 공유결합에서 주거라고 루이스 점자점식 그리는 거를 연습하다가 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무슨 결합? 이온결합.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거 무슨 결합? 공유결합. 오늘 또 이따가 배울 거 무슨 결합? 금속결합. 자, 이렇게 결합의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자, 이온결합은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자, 다시 갈게요. 자, 이온결합은 금속과 누구 사이에? 비금속 사이에 결합을 한다라고 했었고, 공유결합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자, 금속결합은 그냥 금속의 종류 한 종류가 금속결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늘 배울 거는 무슨 결합? 공유결합에 대해서 먼저 갈 거다. 책 한번 봅시다.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결합이에요. 전자쌍을 공유하여. 뭘 공유한다고? 전자쌍을 공유하여. 자, 현재야. 3주기 2족. 알루미늄 한 3주기 13족. 마그네슘. 희승이한 거 잘 봐. 희승아. 3주기 15족 위 오른쪽. 5 4 잠깐 3 산소 산소. 그렇지. 오. 산소 원자과 전자수 몇 개야? 5 6개. 그러면 전자 몇 개 더 필요해? 그러면 공유 몇 번 할까? 전자를 공유 몇 번 해야지? 8개가 돼? 2개가 부족하니까 2번 공유하는 거야.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비금속 애들에 대해서 오늘 공유결합 설명할 건데, 비금속 애들에 대해서 걔네들의 뭐를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파악하자? 원자과 전자수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럼 원자과 전자는 어느 쪽에 있어요? 라는 거 연결해 주면 되잖아. 왜? 안 돼요. 들어가. 아이, 기본 실력을 할 수 있어. 애들도 공부 안 하고 봤어. 그럼 2번부터 풀어. 아니, 괜찮아. 알아. 야, 벌써 시험지를 봤잖아. 멍치고 있네. 1번부터 하면 되는. 시험지 갖고 와. 너 가방 왜 이렇게 무거워?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를 알아두고요. 알아두는데, 자, 1족 있고 2족 있고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은 어차피 결합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 원자과 전자수를 써보자고. 자, 원자과 전자수라고 썼을 때 얘는 몇 개? 1개. 얘는 몇 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옥텟 규칙이라는 거 배웠다고. 무슨 규칙 배웠다고? 오택 규칙 배웠어요. 오택 규칙이라는 거, 요 오택이 뭘 뜻해요? 8개를 뜻하죠? 그러니까 8개로 채워지는 걸 좋아해요 라고 연결해주면, 지금 17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수가 7개니까 지금 몇 개 더 필요해요? 1개 더 필요하죠? 그럼 전자를 몇 번 공유한다? 1번 공유한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된다. 깜짝 놀랐네. 그래서 얘는 공유결합 개수. 공유결합의 개수를 표현을 해줄 때 얘는 공유결합을 몇 번 한다? 한 번 한다. 한 번 한다. 그럼 16쪽에 있는 애는 원자과 전자수 몇 개야? 6개잖아. 그럼 2개 필요하잖아. 필요한 만큼 공유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 몇 번 한다? 2번 한다. 얘는요? 3번 한다. 얘는요?
4번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13제곱 몇 번 할까? 희승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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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번이죠. 얘는요? 2번이고 얘는 1번. 왜 그럴까요? 얘 필요한 개수가 지금 8개가 되려면 5개가 더 필요한데 5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 전자를 공유하는 애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만 공유가 가능하잖아. 근데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 그럼 3번밖에 공유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요런 애들이 만약에 공유 결합으로 참여를 한다라고 친다면 얘네들은 무슨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다? 오택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다. 요렇게 저 새끼 자꾸 수업하고 있는데 오택 규칙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알겠죠? 자꾸 귀찮게 할래? 자, 어우씨 들먹게. 몇 학년이게? 중1? 올라가는 거 아니면 중2 올라가는 거? 잘 보는데? 잘 찍었는데?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비금속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잖아. 추가로 더 알아둬야 되는 게 브로민하고 아이오딘만 더 기억하면 된다라고. 그래 걔네들이 17쪽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냥 그냥 공결을 한 번 더 해갔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요 공유결합 횟수를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쪽에 1쪽부터 13쪽에 있는 애들은 금속 애들이 많으니까 걔네들은 별로 이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고 14쪽 이후에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가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는 게 좋아요. 됐나요? 그럼 비금속만 한번 써보자. 자, 1쪽의 비금속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애가 누구야? 수소. 누구라고? 수소는 공유결합 몇 번 한다고? 원자가 져서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잖아. 얘는 공유결합 한 번 하는 애야. 무조건 한 번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한 번 하는 애들인데 어디에 있느냐? 플로린. 그 밑에 누구? 염소. 그 밑에 누구? 브로민. 그 밑에 누구? 아이오딘. 요런 애들 다 공유결합 몇 번 한다? 한 번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라고. 아예. 되셨어? 어떤 예로 나올지를 모른단 말이야. 어떤 예로 나올지를 모른다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비금속계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밑에 라인에 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어요? 수소 밑에 누구 있어요? 리튬 있죠? 리튬은 공유결합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지. 얘는 금속이니까. 그 옆에 누구 있어요? 베릴륨 있죠? 베릴륨 공유결합 할까 안 할까? 얘는 해요. 베릴륨은 합니다. 공유결합 몇 번 해요? 2번 해요. 베릴륨은 금속에 가깝지만 금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공유결합을 하는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BF2라는 애가 존재를 해요. 또는 BeH2라는 애도 존재할 수 있고요. Cl2 이런 애도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연결만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 있다 어쨌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붕소는 준금속이다라고 얘기를 해. 무슨 금속이라고? 준금속. 금속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비금속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 뭐 요런 애들. 금속에 넣기도 뭐하고 비금속에 넣기도 뭐하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준금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일반적으로 인간들 봤을 때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잖아. 근데 이제 좀 애매하게 남자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라고 뭐 있잖아. 그치? 풍 있잖아. 그쵸? 있잖아. 그 머리 없으신 분 있잖아. 홍 있잖아. 그 풍을 남자로 갈 거야, 여자로 갈 거야? 고마. 그런 친구들이 여기들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그런 애들 뭐라고 한다고 태준아? 세빈아, 그런 애들 뭐라 한다고? 그렇지, 준금속이라고 한다고. 태준이. 너 뭐 어디 갔다 왔니? 그 짧은 시간에. 자, 준금속이다라고 하는데 얘 공유결합합니다. 공유결합 몇 번 한다고요? 3번 합니다. 3번. 됐죠? 그 다음 그 옆에 누구 있어요?
탄소 몇 번 해요? 4번 해요. 머릿속에 무조건 생각해 주세요. 탄소 딱 보면 아 얘는 공유랑 몇 번 한다? 4번 한다. 이런 거 무조건 생각해 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누구 있어요? 질소 있어요. 질소 공유랑 몇 번 해요? 3번 한다고. 원자가 전자 5개니까. 알겠죠? 그럼 질소 들어가 있는 분자 한번 저 생각한 거 있어? 내가 잠깐 살짝 얘기한 거 같은데. 암모니아 N, H, 3잖아.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아 N이 하나에다가 H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 H는 공개로 몇 번 해? 한 번 하죠. H는 공개로 몇 번 해야 돼? 3번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 하나당 얘 3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돼 있구나.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NH3만 있나? 뭐도 있을 수 있을까? N, F3도 가능하겠죠. N, CL3도 가능하겠죠. N, BR3도 가능하겠지. N, I3도 가능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뭐가 나올지는 모른다라는 얘기인 거야. 일반적으로 이 친구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애들도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걔네들의 화학식이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를 공유결합 횟수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실질적으로 내용도 알아두면 좋은데 실제로 문제 푸는 거는 이런 횟수, 뭐 화학식 이렇게 됐을 때 얘 몇 쪽에 있을 때 얘네들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서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 그리고 얘네들은요 단일 결합만 하는 게 아니야. 저 친구랑 나랑 전자쌍을 하나만 공유하는 게 아니야. 2개를 공유해도 되고 몇 개를 공유해도 돼? 3개를 공유해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 그래서 또 다른 형태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있지. H, C, N요 이런 애가 있어. 사이하나수소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자 생각해봐. H는 공유결합 몇 번 해요? 한 번 하죠. C는 몇 번 해요? 4번 하죠. H는 몇 번, N은 몇 번 해요? 3번 하죠. 그러면 일단 중심에 누가 와야 될 것 같아?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C가 중심에 와야 되겠지. 왜? 얘가 공유결합 4번.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제일 많이 하는 애가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C를 가운데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H랑 전자 공유하고. 오케이? 한번 공유했고 자 N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얘 공유결합 몇 번 해야 돼? 3번 해야 되는 거지. 얘는 나머지 3번 남았지. 그러니까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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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여기 N 자리에 누가 들어올 수도 있어. 보성아. 네? N 자리에 다른 애가 들어와도 되잖아. 다르네요. N이 몇 쪽이야? 15쪽이잖아. 그럼 질소 밑에 뭐 있어? 에이. 뭐 있어? 왜 그래? 그렇지, 인. 그러니까 HCM 말고 HC 뭐도 있을 수 있는 거야? P 이런 애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니네가 뭐가 들어가든 걔네들이 몇 쪽에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가연아, 2주기 14쪽. 왜 저길 봐? 머릿속에 생각해야지. 희승이 지금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 거 봐. 저기 봤어. 탄소.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탄소 밑에 뭐 있어? 눈을 왜 이렇게 돌리니? 눈 이렇게 돌려. 여기 뭐 여기 써놨어요. 여기다가? 뭐예요? 뭐 있어요? 탄소 밑에. 네, 탄소 밑에. 탄소가 2주기 14족이잖아. 그 밑에 뭐 있냐고. 3주기 14족 뭐 있냐고. 자꾸 대묻지 말고 뭐 있냐고. 빨리 답을 얘기하라고. 동현아 뭐야? 규소 같은 경우도 공유결합을 몇 번 할 거다. 4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가셨어?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산소 있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황이 있죠. 이런 것들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해가? 그래서 거의 대부분 여기 내에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요런 애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CO2다라고 친다면 뭐라고? CO2다라고 친다면 얘가 왜 CO2가 됐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거지. 결합 제일 많이 하는 애 누구야? 탄소죠. 그럼 탄소를 가운데다 놓고 산소를 양 사이드다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산소는 공유 몇 번 해야 돼? 2번. 그럼 여기서 2번, 여기서 2번. 이해가? 근데 탄소는 공유를 몇 번 하니까? 4번 하니까 그게 완성이 되게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 왜 CO2로 나왔는지를 생각해봐라 라는 거야. 그럼 뭐도 나올 수 있어? C, S, 2요 이런 애도 나올 수 있겠지. 산소나 황이나 똑같이 16쪽에 있는 애들이니까. 가능하겠어 안 하겠어? 가능하겠지.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라는 얘기야. H2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친구죠. 뭐예요 현재야? 오
자, 물이에요. 자, 그럼 얘는 5를 가운데다 놓으시면 돼요. 누굴 가운데다 놔? 5를 가운데다 놓고서 얘는 공유결합 2번 해야 되는데 얘가 2개 있으니까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표시해 줄 거라 이거죠. 이렇게 점으로 표시해 주는 걸 루이스 전자점식이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세빈아 뭐라 한다고? 그렇지. 루이스 전자점식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유에 참여하지 않은 애들도 같이 표시해 주는 게 맞아요. 산소는 전자쌍이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라 했어? 6개라 그랬지? 여기 하나 쓰였고 여기 하나 쓰였죠? 나머지 4개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지? 남은 것도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루이스 전자점식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느낌 와요? 안 와요? 산소가 원자과 전자수가 6개 있잖아. 그 중에서 2개 썼잖아. 얘하고 한 번 공유, 얘하고 한 번 공유. 그럼 나머지 4개 남았잖아. 그 4개를 표시해 주자고 이렇게. 4개. 그냥 표시를 해주는데 혼자 있게 냅두지 말고 2개씩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렇게 2개씩 있다라고 표시해주는 이유는 2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몇 단원에서? 2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야. 근데 우리 아직 2단원 들어가진 않았잖아. 그래서 2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배울 거다라는 거지. 뭔 느낌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요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유결합에서는 얘가 꽃이다라고 보면 나는 얘가 꽂힌 것 같아. 이거를 그리고 또는 이거가 이런 결합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보고서 내가 문제를 적용해갖고 푸는 형태. 요런 형태가 주로 나오니까. 금속 결합은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금속 혼자 있는 거잖아.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잖아. 아, 철이에요. 철. 자, 철은 지금 요게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철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걔네들이 왜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 철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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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자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는 나는 불안정하니까 Fe2 플러스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 모두가 전자 두 개씩을 이 바깥쪽 공간에다가 이렇게 버려놨어. 나중에 물리 원 배우게 되면은 그 공간은 이제 전도 띠다라고 해갖고 거기다가 버려놨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핵으로부터 조금 더 멀리 있는 곳에다 버려놨기 때문에 걔네들은 핵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무슨 전자라 그래? 이런 친구들을 자유전자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유전자는 무슨 전하를 띄어? 마이너스 전하를 띄잖아. 근데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무슨 전하를 띨까? 플러스 전하를 띄겠지.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철 같은 경우는 어떤 그룹으로 되어 있느냐? 철 양이온과 금속 양이온과 바깥쪽에서 돌아다니는 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전자들에 의해서 그럼 전자가 요 사이사이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정정기적 인력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그 힘으로 단단하게 결합이 돼 있는 거야. 얘는 어차피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니까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야. 그냥 어느 정도로 세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그 세기를 우리는 이제 녹리점이나 끓는 점으로 비교를 해줄 거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근데 공유결합에서는 나올 게 너무 많단 말이지. 나올 게 너무 많으니까 주기율표상에서 몇 쪽에 있어? 원자과 전자수를 기준으로 얘네들이 공유결합을 몇 번씩 해요? 이런 것들이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야 문제에서 적용하기가 쉬워져요. 오케이? 우리 배우는 요 단원 끝나면 뒤에 부분에서 이제 분자에 대해서만 쭉 배우는데 결국 분자의 구조 이런 것들 그려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쫙쫙쫙 들어간단 말이야. 거기서 대부분은 자 이거하고 관련된 거 공유결합 어떻게 몇 번에 뭐 어떤 구조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켜 갖고 나올 거니까 지금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두고 가는 게 좋겠죠. 동이 졸리지? 응. 서 있을래? 응? 저 뒤에. 응. 조는 거보다 낫잖아. 벌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잠 깬다 생각하고 뒤로 가 있어. 저 태준이 옆에 가 있어. 선생님이 저 때렸어요. 잘했어. 뭐 때릴 이유가 있었겠지. 희생가 괜히 그럴랬지. 아니지. 자, 공유결합의 형상 볼게요. 비금속 원자들이 각각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만들고요. 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왜 공유하냐고. 부족한 만큼 채우기 위해서. 왜? 몇 개로 되고 싶어?
8개로 되고 싶어서. 수소 빼놓고는 8개로 되고 싶어서. 이런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의 공유결합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 지금 보이죠? 자, 수소 원자 각각에 대해서는 원자가 하나씩 밖에 없어요. 그런데 헬륨처럼 되려면 2개가 필요해. 2개가 있어야 돼. 나 근데 하나밖에 없어. 그럼 옆에 있는 애랑 같이 뭐 하자? 같이 쓰자 이거지. 뭐 하자고? 같이 쓰자 이거야. 같이 쓰면 2개가 되는 꼴이 돼? 안 돼? 그 그림처럼? 되겠죠? 그럼 그렇게 같이 쓰려면 걔네들이 가까이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겠지? 그럼 얘도 지 것처럼 얘도 지 것처럼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합이 엄청나게 센 거야. 이 공유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하고 금속결합 중에서 누가 제일 세요? 얘가 제일 세요. 알겠어요? 얘가 제일 세요. 그 다음 좀 약간 얘가 좀 더 세고 얘가 이제 제일 좀 약하고 이런 개념이야. 근데 이제 종류에 따라 또 달라져. 그래서 좀 이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바뀔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친구가 1등. 얘가 1등이야.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자, 물의 공유결합도 나와 있어요. 물의 공유결합도. 자, 물에서 H2O니까 산소 하나에다가 H가 2개 있는 꼴이 되는데 H는 공유결합 몇 번 해? 동현아? 한 번. 산소는 몇 번 해? 2번. 그러니까 산소 하나에 H가 2개 있으면 딱 맞아 안 맞아? 딱 맞지. 그래서 H2O가 되는 거고 가운데 사이에 산소가 들어가고요. 쌤! H2O인데 이렇게 일자로 안 그리고 지금 그 그림에서 어떻게 그렸어?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H, 이쪽에 H 이런 식으로 그렸죠. 그렇죠? 그 이유는 D파트에서 배워요.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여기에 공유 전자쌍이 있죠. 여기 사이에도 무슨 전자쌍이 있어? 공유 전자쌍이 있지. 근데 산소는 그 공유 전자쌍 말고도 뭐가 있니? 나머지 전자쌍도 있죠. 그럼 얘네들은 공유에 참여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앞에 B를 붙여. 그럼 이름 뭐라 그럴까? 얘 이름이 뭐였어? 공유 전자쌍이었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까? 앞에 B를 붙이면 비공유 전자쌍도 존재를 하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면 얘도 전자쌍이고 얘도 전자쌍이고 얘도 전자쌍이고 얘도 전자쌍이잖아. 전자쌍은 무슨 전화 띄어? 마이너스 띄지? 그럼 얘도 뭐 띄어?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끼리 서로 붙으려고 그래? 떨어지려고 그래?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는 거야. 그거는 이제 하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다? 혹시 안 궁금하지? 안 궁금한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연결해 주시면 돼요. 1단원에 비해서 훨씬 쉬워요. 그래서 3단원에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내용은요. 근데 문제는 당연히 어렵게 나오겠죠. 하지만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에 비하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때 3단원하고 4단원을 배울 거잖아. 4단원이 어렵게 나와요. 여기서 또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가 나오거든. 양적 관계가 지랄이야. 그러니까 3단원에서는 다 맞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그 4단원에서도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빼고 나머지는 다 맞아야 돼. 그래야지 좋은 점수 나오고 좋은 등급 나와서 좋은 대학교 가야지. 그죠? 민정이 원하는 대학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유결합의 종류 볼게요. 무슨 결합? 단일결합. 그 다음에 무슨 결합? 이중결합. 그 다음 무슨 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얘들을 한번 보고 갈게요. HF, H2, NH3, CH4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얘네들만 보고서 우리가 상상을 해봐. H 공유결합 몇 번에? 한 번. F도 몇 번에? 한 번. 그러니까 하나씩 나서 단일결합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H2래. 그러면 H 하나씩만 있죠? 그러니까 단일결합 돼 있구나. NH3래. N 결합 몇 번 해야 돼? 3번 해야 되는데 H는 한 번밖에 안 하지? 근데 H가 몇 개 있어? 3개나 있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 단일결합으로 돼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해가요? CH4, C 결합 몇 번 해야 돼? 4번 해야 되지? H는 몇 번 해야 돼? 한 번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단일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H가 4개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이거 이해가요?
그래서 걔네들을 루이스 점자전식으로 한번 그려보자. 자, 루이스 점자전식으로 그려보자. 첫 번째 나온 게 HF예요. H와 F인데 얘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는 전자가 몇 개야? 총 원자과 전자수가 7개잖아. 그럼 여기 하나 공유를 시키고 나머지 전자를 그냥 동서남북 쪽으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하는 걸 우리는 루이스 점자점식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 루이스 점자점식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되셨어?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거는 원래 안 쳐도 돼요. 동그라미 친 거를 우린 무슨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이렇게 동그라미 안 친 애들 이 친구를 뭐라고 할 거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표현해 주면 되고, 전자쌍이 F 주위에 4개나 있으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자 라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됐죠? 두 번째 나오는 게 누구예요? H2예요. H2는 그냥 H와 H 사이에 띠링. 쌤,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상관없어.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 가로로 해도 되고 세로로 해도 상관없다고. 무슨 소리냐? 지금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H와 H 사이에 이렇게 표시해도 된다고. 정답은 없어. 그냥 걔네들 사이에 그렇게만 적어주시면 돼. 이게 H2고요. 세 번째 NH3 같은 경우는 N 가운데다 놓고 H가 3개니까 1, 2 위에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공유. 근데 N이 원자과 전자수 몇 개야? 5개죠? 3개 썼죠?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네? 이렇게 비공전자쌍. 얘가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어떤 이제 뭐 화합물이 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공유 전자쌍 분의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A가 더 많아요, B가 더 많아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가 루이스 전자전식을 그릴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고 걔네들의 전자쌍이 얘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다는 거 표시해 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할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다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CH4 갈게요. C 하나에 H가 4개야. 그러면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줘. 보통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애가 중심 원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 빼고. 오케이? 네. H는 왜 뺄까? H 결합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중심이 되겠어? 뭔 말인지 이해 갔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C 4번, 4개 있죠? 하나씩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CH4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없어? 없지.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없어? 있지. 얘는 있어, 없어? 없지. 얘는 있어, 없어? 있지. 몇 개나 있어? 3개나 있죠. 이런 식으로. 또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개수를 비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아니면 총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비교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주어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은 루이스 점자전식을 그릴 줄 아는 게 정답이겠죠. 가인이 오케이? 할만해? 네. 자, 이중결합 한번 가볼게요. 자,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2개를 공유하고 형성되는 결합이에요 하고서 얘로 CO2랑 O2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자, CO2 C 가운데다 놓고 앞에 있으니까 O 양쪽 사이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얘는 결합 몇 번 해야 돼? 4번 해야 돼. 그러면 2개가 있으니까 이쪽에 2번, 이쪽에 2번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때마침 O가 2번 하는 애가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해놓고 C는 끝났어. 근데 H에서 안 끝났어. 현재 그치? O에서 안 끝났지? 그쵸? 왜? 난 안 끝난 것 같은데? 넌 끝났다고? 산소 원자과 전자수 몇 개야? 6개. 근데 2개밖에 안 썼잖아. 나머지 몇 개 남았어? 2개밖에 안 썼다고. 6개 중에서 2개 썼다고. 그럼 4개 남잖아. 그거 표시해 줘야 된다고. 이해 가셨어? 그래서 아무데나 표시해줘도 되는데 그냥 동사남으로 표시하자. 위에 2개, 밑에 2개. 얘도 위에 2개, 밑에 2개.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된다고. 선생님, 저 싫은데요? 위에 하고 옆에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어.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시하는 경우는 뭐냐면 얘네들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웬만하면 여기, 이렇게 한 120도 각을 이루게.
여기도 이렇게 120도 각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 표시를 해준다고. 근데 루이스 점자식은 굳이 그렇게 표시 안 해도 되니까 어떻게 쓰는 거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쪽에 이중결합, 이쪽에 이중결합. 비공전자선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라는 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오케이? O2는요 5하고 5 사이에 고름결합 두 번 해야겠지? 그러니까 공유, 공유 하고 4개 남은 거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 눈으로 보고 집에 가서 거기 나와 있는 얘를 니네가 직접 한번 해보라고. 뭐 해보라고? 직접 여러분들이 써보라고. 직접 써봐야지 본인 거 돼요. 눈으로 보면 아,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쓰려면 안 써진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삼중결합 또 갈게요.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3개를 공유하여 형성되는 결합이에요 라고 나와 있어서 대표적으로 HCN이라고 나와 있는데 HCN, H에 C에 N에 아까 잠깐 했죠? 여기 삼중결합 있고 여기 단일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세빈아. 어디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 세빈이 어디 갔어? 혜성아 세빈이 불러. 어디 갔네? 세빈아? C 원자과 전수 몇 개야? 눈 잘 들어가네. 4개.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4개 다 썼잖아. 그럼 얘는 할 게 없어. H 원자과 전수 몇 개야? 1개 했잖아. 없어. 근데 N은 5개잖아. 그럼 여기 3개 했으니까 2개 남았잖아. 2개 남은 거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루이스 점자전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동현아! 정신 차려. 그래서 지금 이 HCN 이 친구 사이아나수소 같은 경우는 비공전자성 몇 개다? 1개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야. 근데 사이아나수소가 있는 상태에서 중심 원자의 비공전자성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고. 그럼 중심 원자는 C잖아. 중심 원자 C에 비공전자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때는 0개가 되는 거야.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라는 얘기지. 뭔 이해 가셨어? 질소 N 5개, 5개, 3개 더 필요해? 1, 2, 3, 1, 2, 3. 남은 거 2개, 남은 거 2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머릿속에 요런 친구들이 요런 친구들이 쭉 나왔다라고 쳤을 때 걔네들이 몇 번의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있구나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될 거고 그 몇 개 있는 거를 보고서 걔네가 고름결합을 몇 번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주면 그려질 거다라는 거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직접 여러분들이 그려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은데 어려운 건 안 나와 절대. 다 니네가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는 애들의 얘만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그냥 참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로 3번에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라고 나와 있는 거 보고 갈게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와 있는데 1번 분자를 이루는 두 원자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라고 나왔네요. 이온결합하고 비슷한 그래프가 같이 나왔네.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도 공유결합을 하는 사이에 내가 더 채워졌으니까 나 더 채워지기 위해서 쟤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싶어. 이거 인력이야. 근데 너무 붙어버리면 오히려 반발력이 생긴다라는 거지. 보세요. 여자친구가 칼이 나요. 좋아? 많이 좋아? 근데 걔가 양치를 한 달 동안 안 했어. 막 입만 열면 막 똥내가 나. 근데 걔가 너한테 뽀뽀를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할 거야? 고민돼? 밀어내겠지. 너무 가까이 오면 밀어낸다 이거지.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내가 지금 만족하기 위해서 오택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고 싶기는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생긴다 이거지. 근데 멀어진 건 또 싫어. 적당한 거리에 있고 싶어. 오케이? 그래서 반발력과 인력이 같이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2번 가연 읽어주세요.
자, 포인트만 잡으세요. 에너지는 낮을수록 안정해요? 높을수록 안정해요? 낮을수록 안정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낮을수록 좋단 말이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까워져야지 인력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고,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적절하게 조절하자 이거지. 그래서 밑에 그래프에 보시게 되면 3번 읽어볼게. 그래프 보기 전에 민정 읽어주세요. 인력과 분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에서 공유결합이 형성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보시게 되면 어디에서 C 있는 곳에서 가로 C 있는 파트에서 에너지가 마이너스 436kJ/몰에 해당되는 값으로 에너지가 제일 낮으니까 여기에서 H2라는 애가 결합이 형성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 거기 거리가 74피코미터라고 적혀 있는 거 보여요? 그거가 바로 핵과 핵 사이의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소리냐? H하고 H 있다라고 쳤잖아. 그럼 얘 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얘도 크기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을 때 그 거리가 얘 중심과 얘 중심의 요 사이의 거리. 요 사이의 거리가 바로 74피코미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그치? 그러면 똑같은 애로 돼 있으면 그 74를 반띵해. 반띵하면 요 값이 얼마가 될까? 37이 되겠지? 그럼 얘네들 수소 원자의 반지 이름이 37피코미터군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알겠어? 이해가요? 뭔 말인지 이해갔죠? 그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어 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4번 볼게요. 결합 길이, 두 원자가 공유결합을 이룰 때 두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값, 지금 방금 얘기한 거, 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에 나와 있고요. 결합 에너지에다 별표 쳐놓을게요. 자, 정의 확실하게 기억해 주세요. 기체 상태의 분자 1몰에서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을 끊어서 기체 상태의 원자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하지. 제목은 뭐야? 결합 에너지지. 그럼 왠지 결합할 때 에너지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공유결합을 뭐 할 때? 끊어버릴 때. 1몰의 분자의 공유결합을 끊어버릴 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린 결합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결합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436kJ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줘야 된대요. 이 친구 끊어버리는데, 이 친구를 끊어버리는 그 에너지를 우리는 결합 에너지다라고 표현해 줄 건데 436kJ니까 000의 줄이요 이런 뜻인 거야. 우리 민정이가 43kg가 나가. 43.6kg이다 라고 쳤을 때 민정이가 100m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가인이가 받아. 그때 에너지 정도. 뭐 적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끊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야. 안 끊어질래, 안 끊어질래. 딱 요 정도 에너지를 줘야지 끊어질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됐나요? 그럼 보세요. C 같은 경우는 얘하고도 공유결합을 갖고 있고 여기서도 공유결합 갖고 있고 여기서도 공유결합, 여기서도 공유결합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C와 H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예를 들어 뭐 200이다라고 치자고. 얼마라고? 200이다라고 치면은 메테인 같은 경우를 모두 다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얼만큼이에요? 라고 하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거의 몇 배? 4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요렇게 계산하는 건 나중에 화투에서 나올 거예요. 화학투에서. 화학투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연결해갖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연결해 주시면 되고, 화원에서는 의미 없고, 화원에서는 그냥 결합 에너지가 개 세다, 약하다, 개 세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고, 결합 에너지의 뜻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근데 내가 여기다 별표 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온 결합 물질에서 이온 결합력이라는 거를 배웠어. 희승아, 졸고 있네 저거. 희승아, 이온 결합력이 책의 F는 상수값 K에 대해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관계 있고 각각의 전하량에 고비비례 관계 있어요. 이런 걸로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거가 어떻게 연결됐냐면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나 또는 끓는 점 자체가
이 친구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관계? 비례관계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온 결합력이 크면 클수록 놓는 점과 끌린 점이 같이 커져요. 얘가 작으면요. 얘도 같이 작아져요. 이렇게 배웠단 말이지. 됐어? 근데 지금 이온 결합하고 비슷하게 나온 게 바로 결합 에너지잖아. 맞죠? 결합 에너지인데 이 결합 에너지도 그러면 크면 놓는 점이나 끌린 점이 같이 커지나요? 요건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요거는 두 가지로 볼 건데 하나는 공유 결정이라는 걸 볼 거고요. 또 하나는 분자 결정이다라는 거를. 공유 결합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쓴 애들이 다 싹 다 분자 결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눈 떠. 분자 결정은요. 결합 에너지가 크든 작든 녹는 점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유는 분자 결정은 분자를 이루고 있잖아. 물이다라고 쳤을 때 H2O 이거, 여기 H2O 이거, 얘네들이 있어.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또 따로 있어. 그게 세면 녹는점 끌리는 점이 높은 거야. 근데 결합 에너지는 여기에서 얘네들 사이에 공유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잖아.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얘와 얘 사이에. 세빈, 희승, 아주 둘이 아주 막 눈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이해 가셨어?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을 때 분자 결정의 녹는 점이나 또는 끓는 점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공유 결정은요. 결합 에너지가 크면 공유 결정은 아예 C 공유 결합, C 공유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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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결합 뭐 이런 식으로 쫙 연결돼 있는 애 종류가 흑연 아니면 다이아몬드거든. 그럼 얘네들을 녹여. 얘네들을 끓여. 녹인다라고 치자고. 그럼 걔네들은 아예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얘네들 입자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려면 이 결합을 뭐 해야 돼? 끊어야겠지. 그러니까 얘는 결합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이해 가셨어? 그래서 얘네들이 녹는 점 같은 경우는 결합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녹는 점과 끌린 점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크다? 녹는 점 끌린 점 같이 커져요? 그거는 공유 결정만. 무슨 결정은 아니야? 분자 결정은 아니다라는 거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근데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이온 결합력이 크다? 그럼 녹는 점 끌린 점 같이 커져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고. 구분되죠? 알겠죠? 오케이. 뒷부분에 다시 나오긴 할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갖고 오늘 아침에 또 일찍 학교 갔다 왔잖아.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자, 공유결합의 공유결합 물질 특징, 공유결합 물질에 어떤 게 있어요? 라는 거 나와 있는데 방금 설명했던 거 책에 지금서 보고 갈게요. 페이지 170쪽에 공유결합을 생성하는 물질로 대부분이 독립된 분자로 존재를 하지만 고체 상태의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으로 구분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분자인데 분자 결정인데 공유 결정도 있어 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공유 결정, 분자 결정 두 개 구분해 볼까 할게요. 분자들이 분자 사이에 인력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이룬 결정을 우리는 분자 결정 또는 분자성 결정이다라고 하고 대표적인 예로 물, 얼음, 뭐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 요딴 것들이 있네요. 거기다 밑줄 그어놓을게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걔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 테니까 좀 보고 갈게요. 자,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H2O다 라고 쳤을 때 O 하나에 HH, O 하나에 HH, O 하나에 HH 얘네들이 O 하나의 HH가 하나처럼 행동하는 애들을 우리는 분자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원자 있을 때는 성질이 없지만 이렇게 분자가 되면은 독특한 성질을 가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뭐 비열도 크고 또 다른 애들 물질은 이제 잘 녹이는 성질도 가지고 있고 뭐 나열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 사이에 또는 뭐 여기도 하나 더 그려보자. 얘네들 사이에 요런 사이에 이거를 우리는
분자 간의 인력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그 분자 간의 인력은 왜 생기냐면 이 산소 안쪽에 2개, 바깥쪽에 6개. 수소 안쪽에 1개. 또 수소 하나 더. 안쪽에 1개. 요런 애들 중에서 요 친구, 그다음에 여기서 2개가 결합해갖고 만들어진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요 주변에서도 전자가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지. 그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 전자가 한쪽으로 이쪽으로 전자가 쫙 쏠리는 순간이 생겨요. 오케이? 그러면 요 물 분자를 기준으로 반띵 딱 했을 때 한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한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단 말이야. 이유는 이쪽에 전자가 많아지니까. 근데 이쪽은 그러면 이제 핵에 의해서 핵이 플러스를 띠고 있으니까. 이해 가셨어? 그렇게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극이 치우쳐졌다라고 해서 편극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편극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요거는 이제 화투 내용이니까 별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근데 편극이 되면 요 옆에 있는 분자도 걔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받게 돼서 여기 있는 전자들도 얘가 플러스니까 전자가 플러스 좋아하니까 이쪽으로 쏠려버려서 이쪽이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요. 이쪽이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이렇게 띠게 되는 거야. 얘가 편극화 현상에 의해서 이쪽이 플러스가 됐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됐잖아. 부분적으로. 그러면 요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하와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 사이에 또 정정기적 인력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 인력을 우리는 분자 간의 인력 또는 세 글자로 분산력이다라고 표현을 해줘. 이렇게 해갖고 분자 간의 인력이 생기는 거야. 그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라고 표현을 해준다면 그 물질의 녹는 점이나 또는 무슨 점, 끓는 점이 같이 커져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래서 분자 결정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그들 사이에 분자 간의 인력과 관련이 있는 거지. 아까 얘기한 대로 얘네들의 결합을 끊는 결합 에너지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되셨어? 대체로 그 분산력은 뭐에 비례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자량의 비례 관계에 있어요.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분산력이 커져. 분산력이 커지니까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같이 커져.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지. 우리 일단은 제일 처음에 배울 때 CH4 메테인 배웠고요. C2H8 맞나? 가 안 되지. 6 에테인 배웠고요. C3H8, C4H10 얘네들 지금 비교를 해줬을 때 이 친구는 분자량이 16이고 이 친구는 24에다가 6 더하니까 30이고 이 친구는 36에다 8 더하니까 44고 이 친구는 48에다가 10 더하니까 58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쭉 내려오면서 분자량이 지금 뭐 하고 있니? 점점 커지고 있지? 그럼 녹는점 끓는 점도 어떻게 된다? 같이 커진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얘네들 다 싹 다 분자기 때문에 여기서 편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분자 간의 인력이 생기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어차피 시간 남았잖아. 요거 풀어봐. 편안하게 풀어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공유결정 볼게요. 3개밖에 안 나와요. 네모 쳐놓으세요.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얘는 분자를 형성하지 않고요. 그냥 다이아몬드 C, 흑연도 C, C가 그냥 쫙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는 공유결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오케이? SiO2도 마찬가지로 Si와 O가 공유결합을 한 상태에서 쫙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야. 덩어리로 되어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처럼 행동하는 그런 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분자 결정이 될 수가 없는 애들. 그래서 원자 결정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공유 결정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구분만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해갖고 1번에 결정의 부서짐, 2번에 분리된 용해성, 전기전도성, 논적 끓는 점 쭉 4개 나와 있잖아. 우리 이온결합 물질 할 때 요거 특징 비교 같이 비교했었어 안 했었어? 했었죠? 그때 할 때 분자 결정하고 공유 결정하고 따로 봤던 이유가 그겁니다.
알겠어요? 저기 보성이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영상 링크 걸어줄 테니까 그거 집에서 보면서 다시 한번 복수 한번 하고. 알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 안 나는 친구들도 다시 한번 링크 걸어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니면 저기 단톡에다 링크 걸어져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보성이는 그때 단톡이 없었으니까 따로 추가로 해줄 테니까. 그래서 결정이 부서진 분자 결정은 잘 부서져요.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서. 하지만 공유 결정은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끊기가 쉽다 그랬어? 어렵다 그랬어?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단단해요. 물에 대한 용해성 거의 대부분은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녹는 애들 두 가지만 기억해 둘게요.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 HCl과 NH3 얘네들은 물에 잘 녹아요. 그거 밑줄 그어놓으세요. 대부분은 안 녹는데 HCl 분자 결정이고요. NH3도 분자 결정인데 얘네들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저기 푸세식 화장실 같은 데 있잖아. 물 내리는 데 말고 그냥 밑에 뽕 뚫려져 있는데 저기 이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간이 화장실로 넣는 데 있잖아. 그런데 문 열어보면 냄새가 확 심하잖아. 그지? 그때 이제 암모니아 기체들이 이제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암모니아 냄새가 이제 좀 그런 냄새하고 비슷하거든. 거기다 물 뿌리면은 물에 녹기 때문에 냄새가 확실히 좀 줄어들기는 해요. 그런 걸로. 전기전도성 볼게요. 자, 고체 상태, 액체 상태, 전기전도성 있다, 없다? 없었어. 민지야,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만 없고 액체 수용 상태 있었었죠? 그거 같이 연결해 갖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유는 전자가 원자 사이에 공유되어 있거나 원자에게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라고 나왔네요.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하를 띄고 있는 애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서 전류가 흘렸었던 거고요. 농전과 끌린전,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 인력 때문에 농전 끌린전은 비교적 낮고요.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유도 요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유 결정, 원자들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녹유점이 매우 높고요.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녹유점은 3500도 이상이래요. 그 정도로 끊기가 어렵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오케이. 조금만 더 힘내. 자, 금속 결합 갑시다. 자,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고요. 자유전자에다가 별표 쳐놓을게요. 금속 결합의 주는 자유전자 때문입니다. 자유전자. 금속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로 한 원자에 속해져 있지 않고 수많은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애들을 우리는 자유전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류가 흐르려면 전하의 흐름이 생겨야 되거든. 근데 금속 양이온은 핵이니까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지. 그리고 나머지 안쪽 껍질, 그 다음 껍질 거기에 배속되어 있는 속박되어 있는 전자들도 못 움직여. 근데 자유전자는 걔네보다 훨씬 더 멀리 공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금속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금속 결합 물질 밑에 그림 보시게 되면 요딴 식으로 아까 설명한 내용하고 그렇게 되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 볼게요. 와우, 많아요. 5개나 되네요.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에서 없었던 광택이 있어요. 대부분 은백색 광택을 나타내고 금속 표면의 자유전자가 빛을 흡수하였다가 다시 방출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원자 핵이 있고요. 껍질 있다라고 쳤을 때 전자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려면 에너지를 뭐 했어야 했지? 흡수를 해야지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지. 거꾸로 다시 전자가 다시 이렇게 가려면 그 흡수한 만큼 에너지를 뭐 한다 그랬었지? 방출한다라고 했었어요. 금속에다 빛이 비추면 그 빛이 에너지니까 흡수를 했다가 여기 가니까 불안정한데 다시 안정한 상태 원래대로 가야겠는데 내려오면서 방출하는 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라고. 그래서 광택이 나는 거라고. 광택이 나는 이유도 결국 누구 때문이야? 전자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라고? 전자 때문. 금속 결합 물질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전자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정아. 괜찮니? 안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 거의 다 왔어.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 갈게요.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어떻다? 크다. 자, 얘는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다 그랬어요. 왜? 물이 안 녹으니까.
그래서 고체 액체만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해서 요것도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자유전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잖아.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하의 흐름이 생겨야 되는 거지. 속박되지 않는 전자가 있어. 그럼 걔네들은 마음대로 플러스 극으로 지네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러면서 전하의 흐름이 생겨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자, 열전도성도 볼게요. 이것도 자유전자 때문입니다. 열을 가하면 입자운동은 활발해져요. 활발해지니까 막 마음대로 움직이겠지. 움직이면서 옆에 있는 전자도 같이 움직이게 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럼 그걸로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럼 걔가 또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막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그 옆에 있는 전자도 그거 영향받아갖고 또 움직이게 되는 거고. 이해 가셨어? 요것도 자유전자 때문이군요. 4번 연성, 전성 갈게요. 연성은 뽑힘성이라고 하고 전성 근 말고 근 빼세요. 전성, 표짐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크대요. 다른 이온 결합 물질이나 금속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에서는 없었던 성질이에요. 이것도 자유전자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른 애들에서 뭐가 있었냐면 깨짐이나 쪼개짐 그게 있었어. 그럼 얘는 깨지거나 쪼개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유인 즉슨 자유전자가 금속 양이온 있는 상태에서 자유전자가 이 사이로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쫙 눌려도 얘네 틈틈 사이에 자유전자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 사이에 정정적 인력이 계속 작용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깨지거나 쪼개지지 않고 쫙 잘 늘어날 거고 쫙 잘 펴질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그런 얘기 했을까? 금 한 돈 반지로 쫙 피면 니네 덮고 자는 이불보다 더 커진다고. 그 정도로 잘 펴진다고. 그렇게 얇게 펴도 안 찢어진다고. 얇게 필 수 있다고. 찢으면 찢어질 수는 있겠지. 근데 얇게 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걸 전성. 그 다음에 철사, 가는 철사 있죠? 그렇게 쭉 늘리는 거. 요건 연성.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나? 태주 연 날릴 때 뭐 필요해? 실. 얇게 실이 돼 있지?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엄마 전 만들 때 어떻게? 얇게 펴, 두껍게. 얇게 피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녹는점과 끓는 점. 녹는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아서 실온에서 대체로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단 예외로 수은은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 수은을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독성이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이거를 이제 막 몸에 바르기도 하고요. 먹기도 하고 하물며. 이거 중독되면 미나마타병이라고 이제 신경, 중추신경계나 이런 신경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병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게 효과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열이 나네? 열이 나갖고 이걸 혹시 먹어봤는데 열이 없어졌어. 다른 독성 때문에 오히려 열이 사라진 거지. 몸은 더 피폐해지고 열만 줄어든 거지. 근데 우린 그런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다음부터 해열제로 수은을 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쓰게 된 거야. 오케이? 나폴레옹 알죠? 나폴레옹도 열이 많이 나갖고 해열제로 수은이 들어가 있는 물질을 먹었다고 그래요. 죽기 전에.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자. 집에 가는 건 아니고. 자,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갈게요. 희승이 지금 화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자, 화학결합의 세기 밑줄만 그어놓을게요. 누가 제일 세요? 공유결합이 제일 세요. 그 다음 세네 이온결합이고요. 그 다음 누구예요? 금속결합이에요. 순위 기억해 두세요. 그럼 그 순위를 우리는 뭘로 비교할 거야? 녹유점과 끓는 점으로 비교할 거야. 뭐로 비교할 거라고? 녹유점과 끓는 점으로 비교할 거야. 자, 그래서 화학결합의 세기가 강할수록 물질의 녹유점이 높아요 라고 했을 때 공유결정이 제일 높았네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4440도나 되네요. 근데 이온결합 물질의 산화칼슘이나 산화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2600도 또는 2000도 이 정도로 꽤 높네요. 근데 금속결합 같은 경우는 칼슘 같은 경우는 842도밖에 안 되고 알루미늄은 660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특징이 얘가 뭐냐에 따라서 더 이렇게 엎지락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공유결정이 제일 세다. 그 다음에 이온결정이다. 그 다음에 금속결정이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보시면 화학결합의 물질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요거 때문에 쌤이 지난 시간에 뭐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그다음에 금속결합 물질 해갖고 성질 해갖고 물에 대한 용해성, 농점, 끓는 점, 결정에 쪼개짐, 부서짐 뭐 이렇게 비교되어 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요거 때문이에요. 염화나트륨, 산화칼슘, 설탕, 다이아몬드, 알루미늄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전기전도성을 비교해 놨단 말이지. 그러면 걔네들의 염화나트륨, 산화칼슘 얘네들은 누가 보더라도 이용결정이야. 설탕 분자야. 다이아몬드 공유결정이야. 알루미늄 금속이야. 근데 얘네들이 A, B, C, D, E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런 상태에서 걔네들이 무슨 결정에 속해요? 무슨 결합에 속해요? 이렇게 물어볼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전기전도성을 제일 많이 봅니다. 전기전도성 보세요. 고체, 액체, 수용액 상태에 있을 때 없음, 있음으로 되어 있으면 이온결합 물질이었지. 금속결합 물질은 고체, 액체는 있고 수용액 상태에 없음, 이게 금속이었어. 대체로 공유결정이나 또는 분자결정 같은 공유결합 물질들은 전기전도성이 거의 없었죠. 흑연 빼놓고는. 됐나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무슨 결합 물질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걔네들의 특징에 대해서 찾아내는 식의 문제 형태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 세 개의 결합 물질의 성질 비교가 좀 중요하게 다뤄질 거예요. 그래서 성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비교해 주시는 게 좋고요. 됐습니까? 농점 끓는 점으로 비교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좀 애매해요. 애매하니까 보통은 전기전도성으로 많이 비교를 하는군요 라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거기 191쪽 수능 실전 문제까지 풀 수 있으면 풀어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뭐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에서 혹시 숙제를 한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질문 좀 받을게요. 91초까지 하라고요? 동희 숙제했어요? 191초까지라고? 지난 시간이 언제예요? 어떻게 해요? 지지난주 추석 전주 아니 설날 전주 그때 먼저 스타트했어. 너 연락 안 될 때. 가연아 너밖에 없는 것 같아 푼 사람이. 질문해. 야야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다야. 현재 깨끗하죠? 하나도 안 풀었나요? 희생이 있냐? 희승이 안 풀었죠? 안 풀었잖아. 풀었어. 보자. 가연이 질문할 거 있어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는 수능 실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좀 문제 좀 풀고 채점해서 모르겠는 거 체크해서 질문하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제발.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목 자체가 뭐라 나왔냐면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유결합 물질만 볼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이온결합 물질이나 금속결합 물질은 안 볼 거야. 공유결합 물질만 볼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그려졌던 뭐 있어요? 루이스 전자점식 있죠? 요거 꼭 연습해 갖고 오세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거 다 알고 있다라는 배경하에 난 진도를 나갈 거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간데 따라가기가 벅찰 수도 있겠지. 요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요거 연습해 갖고 오세요. 알겠죠?